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홍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지요? 설 연휴 말이죠. 저는 제사를 안 지내니까 집사람하고 집에서 그냥 뭐 딜리버리 음식 시켜 먹고 그다음에 자전거 타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했잖아요, 한동안. 그래 갖고 바깥에서 운동을 못 하니까 제가 정말 매니아가 됐다는 걸 실감한 게 그날 11시 좀 넘어서 밤에 미세먼지가 좀 좋아지니까 아 자전거를 몰고 남산에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 집에 이렇게 한 50 몇 킬로 이렇게 돌다 오니까 한 새벽 3시 정도 그래 갖고 새벽에 12시 넘어서 남산에 어필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 말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제가 정말 이거 자전거에 미쳤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뭐 동호회 정도 수준의 사람이면은 뭐 자주 있는 일인데 저처럼 나이 든 아마추어가 시도하기는 좀 쉽지 않은 서울의 3대 산이죠. 거기를 동시에 어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남산, 인왕산, 북악산, 어 3 대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어 처음으로 제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어 전기 자전거가 아니고 제 자전거로, 그것도 최저단의 기어가 아니고 2단 기어로 한 번도 끌바, 그러니까 내리지 않고 무난한 속도로 좀 많이 헉헉거리긴 했지만 어 저희 집에서 출발해서 한 60몇 킬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적 고도가 한 760 미터 정도니까 야 그러니까 상당히 높게 아무튼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뿌듯하더라고요. 남산 갔다가 어 남대문으로 해서 광화문으로 해서 그 사직공원인가요? 글로 해서 인왕산 호랑이 동상 있는 데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은 유명한 카페가 있거든요, 전망이 좋은. 거기서 잠깐 내려서 이른바 보급을 하고, 그러니까 당보충이죠. 그다음에 바로 이제 북악 스카이웨이로 자전거를 꼬불꼬불 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내내 몸 좀 힘들었지만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전경이 대단히 아름답고 또 제가 '아직도 살아 있구나.' 이런 뿌듯함을 느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 무사히 잘 올라와서 이제 쭉 내려와서 정릉으로 해 갖고 성신여대 쪽으로 해서 대학로로 해서 오다가 그만 치욕적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게 보면은 그 잠깐 방심하면 이렇게 어려운 코스를 돌고 이제 또 내려올 때도 인제 신경 많이 써서 천천히 내려오니까 문제 없는데, 뭔가 이렇게 다 끝났다고 마음을 놓으니까 전방 주시를 좀 태만히 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오는데, 요새는 그것도 참 그래. 그분도 이 핸드폰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향이 이렇게 오면 되는데 대각선으로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피하려다가 길바닥에 꽝 하고 넘어져 갖고요. 사실은 이 어깨가 좀 많이 결립니다. 파스 잔뜩 붙이고 조심해야죠 정말. 그래요. 그게 이제 지난 일 주일 동안 제가 가장 기억나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음 여러분들도 연휴 기간 동안에 즐거웠던 추억이 있으면 댓글로 올려 주십시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뭐 우리 국민 모두 가장 해피했던 건 동계 올림픽에 정말 몇 번을 봐도 질리지가 않고 감동이더군요. 한국의 네 분의
그 스케이터죠. 쇼트트랙. 뭐 전통적인 우리나라가 강자였는데 올해는 좀 아쉬웠잖아요. 그런데 와 그 계주에서 정말 대단합니다. 그 최민정 선수는 어떻게 그거 안 넘어졌죠? 아슬아슬했어요. 칼날이 넘어진 그 네덜란드 선수 어우 그거를 기가 막히게 피하고 그다음에 심석희 선수인가 약간 좀 갈등이 있었다면서요. 근데 어쨌거나 훌훌 털어버리고 기묘하게 밀어주고 그다음에 또 김길리 선수가 그 최강이잖아요. 이탈리아 그 홈그라운드에서 1 등으로 달리던 선수를 그 찰나의 순간에 그냥 인코스로 확 야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그 저력을 느꼈고 그러니까 이게 좀 팀웍이 좋아야 돼요. 옛날부터 인제 일본이 한국 멸시할 때 모래알처럼 흩어진다, 분열한다, 단합하지 못한다. 뭐 약간의 뭐 악이 섞인 비판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단점이었는데 와 그 네 선수가 의기투합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낸 게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와 여러분께 인사 올려야죠. 홍영희 님이 가장 먼저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오아시스 님이 잉크 냄새와 인쇄 작업을 하시는구나. 근데 이게 옛날에는요. 옛날에 뭐 원진 레이온 뭐 이런 시절에는 그 직업 환경이라고 그러죠. 공장에서 노동자들의 건강을 잘 안 챙기고 유해 환경을 만들고 뭐 유기용제라든지 납과 같은 중금속 이런 걸로 피폭이 되고 그런 열악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제 선배 가운데 김노코 선생이라고 정말 훌륭한 분이 음 봉사 정신을 발휘해서 어 이제는 그 옛날 말입니다. 인제 의사들도 많이 개입을 하고 요즘은 그 산업 보건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거기가 이른바 노동부라든지 아니면 직업환경청이나 이런 감독을 잘 받는 공인된 기관이라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근로자 몸을 해치는 유해 환경은 지금은 이제 생각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리사정 님은 아스피린 네 저는 지금 한 10년 넘었죠. 뭐 오늘도 먹고 매일 먹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먹고 있잖아요. 예 도움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피를 끈적거리고 엉기지 않게 해 준다는 얘기죠. 자 네잎클로바, 히어로기님, 미주사랑, 희망님, 희망하늘님, 이순희님, 지훈님, 이재선님 그래요. 초미세먼지 수치는 루틴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확인하고 농도가 높으면 심한 운동하면 안 되고 나갈 때 가능하면 마스크 쓰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윤희 님도 반갑습니다. 윤희 님만 뵈면 아무튼 고디바 초콜릿이 생각나고 또 주신 아스피린도 지금 먹고 있는 거 다 먹으면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로투스 제이맘 그리고 서하황, 조하나님, SW 킴님, 네, 조하나님, 네, 요것도 뭐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디지 이게 유니클로인가 산 건데 괜찮죠. 예, 많이 안 비싸게 그 네, 안 피곤하시냐고요? 그 정도는 뭐. 왜냐하면 제가 3월 말에 영월에서 열리는 자전거 대회 나가잖아요. 그거는 1200 미터를 올라가야 돼요, 자전거로. 그러니까 어제 제가 간 거에 뭐 2 배까지는 아니지만 훨씬 더 많이 올라가야 되고 시간도 그거를 4 시간 반 만에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제 실력으로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간 안에 들어오는 건 힘들고
어쨌거나 그냥 참가에 앞에 그 수라리제라는 아주 멋들어진 그 헤어핀이라 그러죠. 꼬불꼬불한 길이 있거든요. 거기 한번 올라갔다 이렇게 쫙 내려오는 거를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갔다 온 다음에 사진도 찍고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네, 말리양님, 또 리리유님, 그러니까요. 오세광님도 오셨고요. 네, 조하나님은 제가 젊어 보인다. 이 파마에서 그런가 보죠. 게이코 하나머리님, 비욘디 포레버 감사하고요. 미리미리님도. 예, 저는 팜을 잘 모르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번에 컬이 잘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해주신 분께 감사하고, 요거를 아무튼 그분이 시키는 대로 제가 딱 3일 만에 머리를 감았거든요. 그 빨리 샴푸로 머리 감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역시 그 전문가나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으면 이렇게 복이 있나 봅니다. 한나정님, 네, 현선이님, 서울, 도쿄 온도가 6도로 똑같나요? 주님? 네. 강윤정 님도 칭찬해 주시고, 호야, 김경자, 행복해님, 바람결에, 김성수님, U3182님, 러블리데이님, 클라라님, 정의용 교수는, 또 먼 후배님인데, 저는 이제 그분 주장에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서 조금 네거티브한 평가를 합니다만은 또 순기능도 많았던 분이고, 지금 서로 쌍방 고소하는 걸 취소했다면서요. 예, 잘 풀리기를 빕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또 이렇게 업적을 만들고 하면 재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정현, 리리유님 아까 인사 올렸죠. 안명행, 하늘 거스트너님, 네잎 클로바, 성명자, 변비가 심한데, 네, 아락실 그런 거 좋아요. 되게 두 개가 섞여 있어요. 변의 부피를 크게 하는 메타무실 이런 섬유소로, 그다음에 장운동을 촉진하는 게 섞여 있는 거. 굳이 뭐가 좋다 근데 기본은 제가 의과대학 때 송인성 교수라고 대통령 주치의도 지낸 위장관의 대가죠. 학생 강연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변비 환자는 일단 먹는 양이 너무 적대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게 끼니마다 좀 음식 볼륨을 좀 키워야 한다. 그러면 먹은 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음식을 조금 더 많이 드시도록 하시고요. 예, 넘어졌습니다, 제가. 와우. 그리고 이게 지금 채팅창이 확 넘어가는 바람에 또 이게 어디까지 넘어갔냐. 인사 다 드려야 되는데. 예. 후다닥. 그래요. 그래서 양양옥님, 행복해님, 김영애님, 맑은물님, NCJ님. 오늘 에스터TV에 올라온 거 그렇게 까불대요. 전화 집사람도 나이 60 넘어도 참 창피한 줄 알아야 하는데. 그래갖고 다음 주는 월요일 날 이제 저하고 집사람하고 옛날에 데이트했던 북촌이나 대학로나 저쪽 사직동의 옛날 고옥 있잖아요. 글로 이렇게 산책하는 거 찍으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까르페 디엠님, 박선희님, 박은하님, 알티맵 프로피님. 그렇군요. 언제나 그대로처럼 짱, 부럽다, 돈 많아서, 예, 그런 측면이 좀 있죠. 그러나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죠. 얼마 전에 돈이 전부는 아닌 것 같다. 그 얘기가 위선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그분도 진심으로 하는 얘기일 겁니다. 정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해피투다우님, 소년 같다. SW 킴님은 제주에 가셨구나. 저달님, 김근태님, 그래요. 장민지님도
김봉선, 최숙자, 아, KIS 인수님. 그러니까 인기가 이렇게 없는 건 JTBC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JTBC도 부채 비율이 2100%나 된대요. 지금 망하기 직전이라 그러는데 이번에 또 왜 그렇게 무리해서 욕은 욕대로 먹고 돈은 돈대로 못 벌고. 아무튼 경영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유미연님 반갑습니다. 김경희님도, 조인경, 오예숙. 그러게 유님 말씀대로 여자 그 해설자가 좀 엉뚱한 얘기 해갖고 욕먹고 있죠. 김성순, 정시환, 스타리 실버, 조성혜님, 진아자아자, 푸르님, 딸내미가 우울증.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 약을 드실 때도 기초 체력이 좋아야 돼요. 그게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비타민제 같은 걸 드십시오. 오메가3나 유산균이나 음식으로 부족한 걸 몸으로 채워줘야만 약물을 먹어도 잘 대사시키고 지금 얘기한 불편한 증세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나 아스피린 먹으면 안 돼요. 그죠? 예, 뭐 3, 40대 먹을 필요는 없고요. 한 50 넘어서 특히 이제 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예방 목적으로 드시는 거 좋습니다. 제니퍼 오드리 헵번님, 김영선, 네, 김현진님이 프리바이오틱스는 그냥 먹이에요. 일종의 올리고당처럼 유산균의 먹이. 같이 들어가면 더 좋죠. 요즘은 다 같이 넣습니다. 소머즈님, 그렇구나. 네. 박선희님. 그러니까 그 우울증 환자는 정말 그 응답하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에요. 아니 뭐 카톡 하나 오면 답해주면 되지. 그거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는 의욕도 없고 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안 보내자니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보내자니 이거 하나 들 힘도 없고 뭐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 표현대로 하면 그렇다네요. YY님, 안인추님, 예, 도움 됩니다. 71세도 먹는 탈모약 도움 됩니다. 네, 주님, 1200m는 너무 힘드실 듯요. 올라가는 거 가능합니다. 충분히. 지금도 뭐, 제가 꾸역꾸역 올라가는 거 하는데, 시간 안에 올라가는 게 이제 그게 문제죠. 거기 뭐, 젊은 사람들 근육 이런 애들 막 올라가니까, 걔네들 따라하다가 아마 큰일 날 것 같고요. 네, 박현추님, 그거, 아무튼, 발바닥의 뼈 자체가 일반인하고 좀 다른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지금 얘기한 게, 그래서 신발을, 자기 그 발바닥의 골격에 맞는 그런 신발을 맞춰야 돼요. 그거를 재활의학과에서 합니다. 족부 재활의학과라고 따로 있거든요. 요즘 대학병원에 다 있으니까요. 오드리 헵번님, 이 블루버튼 이거 괜히 이거 저 광고 아니에요. 그냥 집에 있는 거. 왜 디카페인을 먹거든요. 근데 이게 맛있더라고요. 이현정님, 고칼륨혈증. 네, 좀 지켜보죠. 저게 뭐 대개는 콩팥, 신장내과 쪽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윤희님이 해발 2000m. 완전히 한라산보다도 높은 데 계시네. 콜로라도에. 신승윤님. 그러니까 윤희님께 제가 이번에 선물도 받았어요. 콜로라도 한번 놀러 갈게요. 제 겨울이 데리고. 그 대신 제가 당연히 딴 데 뭐 제가 돈 쓸 이유 있습니까? 그 하시는 그 호텔에 방 하나 주시면 제가 방값은 두둑히 드리겠습니다. 원래 받으시는 거보다 더 드릴게요. 하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좀 쉬면서 자전거도 타고 그러고 오고 싶네요. 콜로라도는 제가 한번 꼭 가보고 싶었던 데고 네바다에서 어디더라? 아무튼 뭐 유타나 콜로라도 가보고 싶어요.
네. 신승희님 지금 덥죠 오히려. 이게 봄이 금방 오는 것 같아요. 음 네. 이거 지금 이게 어디 네 해피버 님도 손정희 님, 은영 님도 김정혜 님 네 36도 딱 좋은데요. 오영도 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김작 님도 서계숙 김성 님 급성 방광염 아닙니다. 항생제 뭐 드시면 깨끗하게 나을 수 있고요. 제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성분이라면 이게 뭐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 변이 이렇게 닦을 때 이렇게 앞에서 뒤로 방향을 그렇게 해야만 요도에 균이 안 묻으니까요. 음 신승윤 님 고함량 비타민 D 추천요. 아무거나 드셔도 비타민 D는 뭐 대동소이할 겁니다. 네. 유유 님이 "여자 생겼냐?" 에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냥 도사처럼 삽니다. 근데 좀 행복해요 저는. 네. 과분하게 행복합니다. 음 네. 힐빌리 님, 저달 님도 감사하고 비염 코 막힌데 영양제가 그거는 약을 드셔야겠죠. 사랑마니 님, 바다나나 님, 유이 님이 강미영 씨 되게 좋은 분이에요. 말은 거칠게 하시는데 어 딱 쏘는 그 재미가 있고 아니 생각해 두 부부가 만나는데 한 명이라도 삐딱하면 이 관계가 저희가 지금 딱 30년 좀 딱 30년 됐다. 예 됐는데 이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죠. 신승희 님 어 동맥류 신장에 12mm 괜찮습니다. 좀 지켜만 보시죠. 특별하게 뭐 해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순희 님 감사하고요. 음 사라 형님 티파니에서 아침을 님 그러네요. 안 보이시는데 별일 없기를 바라고요. 메포민 드시는 거 도움이 됩니다. 어 저도 500ml 먹어요, 서방정으로. 예. 아 망고 집사님, 짜장면 돌림이 언니, 커피 머신 메이커가 뭐냐? 그거죠. 필립스 거. 그거 좋아요. 저 그거로도 하루에 한 두세 잔 아침에는 이 시켜 먹기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머니가 그거를 갈아서 줍니다. 원두 갈아. 그럼 뭐 한 잔당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400원 밖에 안 해요. 그래서 값도 싸고 맛있어요. 아 윤희 님 아니요. 저는 네 뭐 이렇게 뭐 큰 호텔일 필요 없고 작은 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인사도 올리고 어 그랬으면 합니다. 진심으로. 음 하늘 거스트너 님 이명이죠. 이명 저희 쭉 찾아보시고요. 이비인후과 의사들 올려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허세광님 "빨간 거 아껴 먹는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뭐 많은 분들이 또 오늘 오셨네요. 쿠알라룸푸르에서 지금은 님, 돌림이 언니 님은 "협재와 금능의 예술이에요." 그거를 물대표를 봐야 돼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밀물이 들어올 때 한번 보시고 썰물일 때 한번 보시고 두 개 다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음 네. 글루타치온 다이렉트 도움이 된다. 감사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항산화 성분이 있어요. 글루타치온 자체가 원래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라 아 단순히 뭐 피부를 맑게 하는 것 이외에 뭐 피로를 이기고 또 긴 안목에서는 뭐 세포나 노화의 손상 이런 걸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들어가서 병리학 교과서 배울 때 몸에서 동원하는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서 분비해서 만드는 대표적인 노화를 억제하는 천연 황산화 물질이 글루타치온이다. 이게 그냥 이미 40-50년 전 교과서에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의학의 정설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푸드에서 추출할 수 있으니까 대단한 거죠. 지우님 감사하고요. 자, 후비릴 치료 오래 안 걸립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미님. 돌림이 언니님, 구취는 그래도 구강이 제일 문제고, 그게 아닐 때는 위식도 여기가 이제 열리면서 음식내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죠. 그때는 또 위장내과를 가 보셔야 합니다. 사랑천사님, 코스모스님 칭찬 감사하고요. 오케이. 자, 오늘 슬라이드 이제 볼까? 여러분과 이제 얘기 또 나눠야죠. 영양제. 밀크시슬 드세요, 김장님. 오늘은 좀 기분 좋게 시작하려고. 아이고, 제가 이거 어떤 분 그 페이스북인가 거기서 따온 저만 보기 아까워서 오늘은 저 사진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아유, 너무, 어떻게 저 호랑이에요, 여러분, 호랑이. 호랑이가 어쩜 저렇게 이쁘게 생겼다요? 그죠? 저 녀석. 제가 서울 대공원에 있는 설호라는 시베리아 호랑이. 그 호랑이도 벵골 호랑이가 있고 시베리아가 있는데 시베리아 호랑이가 훨씬 덩치가 커요. 막 산더미만합니다. 근데 제가 작년 6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암컷이라고 하는 건데 저렇게 귀여워요. 그래서 저만 보기 아까워서 귀여운 암컷 호랑이 설호. 이제 요즘 보니까 이제 쟤도 한 6개월 지나니까 조금 커지긴 했던데 그래도 여전히 귀엽단 말이죠. 네, 렉사프로가 일부 강박 증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숙님.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은 처음 호랑이 설호, 나중에 서울대공원 과천에 있죠. 과천에 이게 뭡니까? 뭐죠? 매달려서 가는 거 있잖아요. 스키 탈 때. 그걸로 쭉 올라가면 가장 끝에 내리면 거기가 바로 호랑이 축사거든요. 거기 가장 인기 있는데 얘를 지금 가면 볼 수 있습니다. 12가지 다 드셔도 됩니다. 해피원님.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푸드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하루에 한 20알 뭐 이것저것 해서 무지 많이 먹어요. 아주머니가 아침 먹으면 이만한 사기 종지에 이렇게 다 정성스럽게 까갖고 줍니다. 그래서 게을러 갖고 다. 그래 이제 그거를 맞춤형으로 사람마다 먹는 조합이 다르니까 그거를 뭔가 좀 포장을 그 사람에 맞게 탁탁 찍어서 나오는 걸 지금 집사람 회사에서 작년인가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이 이제 완전히 통과되면 왜냐하면 그 일일이 깔 필요가 없잖아요. 미리 딱 넣어서 나오면 맞춤형으로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케이. 자, 우리가 설호 보여드렸고 자궁 근종이 더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병원을 추천한다. 이거는 그냥 산부인과 동네 조그만 산부인과 거기 제 선배가 있는 그 설릉역 테헤란로죠. 거기 여자 산부인과 그분이 성함이 뭐더라? 그분이 하는데 되게 성실하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예. 갑자기 한번 찾아보세요. 설릉역 산부인과. 자, 우리 설호 사진으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아유 귀엽다 그 녀석. 그런데 저렇게 예쁜 동물이 있는가 하면 이번 연휴 뉴스 때 가장 제가 개탄했던 게 이 뉴스입니다. 연휴 때만 되면 설이나 추석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타고 와서 자기가 기르던 개나 고양이를 몰래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6,000마리나 된대요. 쟤네들 이제 어떡합니까? 아후,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입양을 할 때 마음을 단단히 해야 돼요. 얘네는 내 피부치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쟤들은 여러분에게 100% 의존하는데, 생과 사를 100% 의존하는데 쟤를 저렇게 버리면 큰 잘못입니다. 물론 이제 뭐 제가 감히 잘 모르는 어떤 처절한 뭔가 사연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말기암인데 봐줄 사람도 없고 내 한 몸도 못 가누고 너무 뭐 가족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뭐 버리는 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까지 절박하지 않아도 기르다가 그냥 귀찮거나 힘들거나 하면은 그냥 던져버리는 분들이, 아, 그 업보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쟤들한테는 정말 청천벽력 아니에요.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뭐 까짓 거 뭐 죽고 사는 거야. 쟤들도 이제 뭐 유기견 뭐 거기 있다가 안락사로 뭐 약물 깼으나 뭐 죽겠죠. 죽고 사는 거야 뭐.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쟤도 죽고 뭐 버려졌으니까 뭐 어디 가서 헤매다가 굶주리고 뭐 어디 뭐 그러다가 뭐 죽는 거야. 그렇지만은 죽기 전까지 한 개체가 정신적으로 받았을 극심한 배신감과 상처, 이거는 정말 큰 죄악이에요. 그러지 맙시다 진짜. 네. 그래서 우리 개 키우는 분들은 어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한번 내 새끼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요즘은 여러분들은 믿으시지 않으시겠지만 옛날에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겨울이를 제가 이렇게 있는데 호랑이가 나타났다. 그러면 제가 도망간다 그랬거든요. 저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결심을 했냐면 호랑이 아니라 뭐가 와도 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겨울이 곁을 떠나지 않을 거다. 같이 죽자. 같이 죽어도 제가 안고 돌볼 거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계기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그런가 한편 하면은 저렇게 버린 분도 나쁘지만 더 나쁜 사람은 얼마 전에 뭐 기르던 개 3 마리를, 엄마 아빠 새끼견 3 마리를 어 뭐 사정이 있어서 누가 돌봐주겠다 그래서 맡겼는데 글쎄 이 인간이 그거를 맡기자마자 보신탕으로 잡아먹었다면서요. 이런 나쁜 인간이 있나요?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거 아시죠? 옛날 그 몽골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대요. 몽고가 이제 뭐 먹을 게 없는 척박한 고원지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축을 기릅니다. 온갖 걸 다 기른대요, 먹고 살려면.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소부터 말부터 뭐 개, 돼지, 오리, 뭐 닭 다 키웁니다. 끌고 다니면서 풀 먹이고 배고프면 이제 뭐 겨울에 이제 도축을 해서 고기를 잡아 먹어요. 아무리 자기가 기르던 거라도. 유일하게 도축을 안 하는 짐승이 개라는 거예요. 그만큼 개는 주인하고 각별한 사이예요. 근데 그거를 말이죠. 아이고 참. 넘어가죠. 넘어가겠습니다. 신승윤 님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물연대라고 거기에다 제가 좀 기부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하고 또 뭐 상의는 해야겠지만 뭐 한꺼번에 보다는 매달 제가 뭐 딜리버리 시키는 거 좀 아껴서라도 거기다 고정적으로 제가 좀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좋은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아, 에릭 데인이라고 저 배우 아시는 분 계시죠? 그레이 아나토미에 그 왜 그 성형외과 의사로 나오잖아요. 진짜로 그 연기도 잘하시고 살아온 삶도 아주 반듯하고 인기가 많았던 배우인데, 아 글쎄 53세밖에 안 됐는데 루게릭병으로 어젠가 돌아가셨다고 뜨대요. 가인방명에 아무튼 루게릭병은 뭐
부치병이죠, 아직도. 뭐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니까.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폐를 움직일 근육조차 또 힘을 잃어서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겁니다. 근데 뭐 저 병이 저분의 잘못이 있겠어요? 루게릭이라는 저 병은 뭐 이제 옛날에 그 전설적인 뉴욕 양키스의 야구 선수죠. 잘 치는 분인데 갑자기 타율이 막 떨어지는 거야. 잘 못 쳐. 저 병에 걸려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루게릭병, 일종의 뭐 유전자의 병입니다. 근데 후천적인 원인은 하나도 담배, 술 전혀. 아무리 올바로 살아도 운이 없으면 저기 걸리는 거예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뭐 하루하루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명복을 빌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요. 네. 김성님이 허리 염자로 아닙니다. 진통제, 근육이완제와 방광염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요. 저거는 따로 치료를 받으시면 약으로 잘 컨트롤이 됩니다. 자, 요것도 의학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자, 왼쪽에 있는 분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려나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의학 기자 후배죠. SBS의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 이남이죠. 저보다 나이는 한 열 몇 살 젊은 분인데 지금은 이제 SBS 기자로 맹활약을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회사를 나와서 한양대학교의 의대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맙게도 비온 뒤에 매주 고정 출연하잖아요. 화요일 날 오후 4시에 이제 합니다. 조동찬의 오픈 테이블을 해갖고 이제 조 기자님이 그 의학 기자로 활동할 때 많은 그 경험 또 인맥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비욘디의 고정적인 쇼가 이제 홍쇼가 있고 김희진 씨가 월요일 밤에 하는 그 뭐지 그 노래가 있고 또 함 선생님도 있고 박현아 선생님, 주연호 선생님 뭐 다 기라성 같은 분들이죠. 저 빼고 다 훌륭한데 저는 사실 우리 조동찬 기자가 하시는 게 시청자들께 가장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다라고 믿습니다. 그 잘 모르시거나 바빠 갖고 라이브를 못 챙겨 본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조동찬 비욘디 또는 오픈 테이블 검색을 해보면 옛날 방송이 있는데요. 특히 며칠 전에 했던 방송이 아주 그 훌륭합니다. 내용들이 정말 주옥 같은 컨텐츠들이 그냥 라이브로 퉁치기에는 아까운 여러분들께 아주 강력 추천을 합니다. 오영도 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중에 나온 얘기 하나만 제가 짚어드릴게요. 저분도 며칠 전에 조 얘기를 하시는데 저게 이제 논문이에요. 이제 저 논문을 소개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의학 보도가 이분이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자꾸 그 어르신들에게 그 걷는 거보다는 뛰어라. 또 헬스 운동처럼 막 부하가 걸리고 힘들고 숨이 차고 뭐 심폐지구력 뭐 이렇게 헉헉거리고 뭐, 뭐 무거운 거 들고 뭐 이런 걸 해야지 도움이 되지. 그냥 설렁설렁 걷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의학 기사들이 최근에 좀 유난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게 좀 많이 거슬렸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우리 조 기자님이 그거를 제대로 짚어주더라고요. 적어도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 젊은 사람들이 뭐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좀 부하가 걸리는 뭐 러닝을 하거나 뭐 부하 운동을 많이 하는 건 괜찮은데 나이 든 분들은 오히려 네거티브한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한평생 운동 안 하던 분들이 방송에서 걷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뛰어야 한다. 아이고 힘들어서 어떻게 뛰어. 근데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보면은 뭐 운동도 과부하가 걸리는 인텐시티가 큰 헉헉거리는 뛰기를 해야
부정맥이 적게 걸리고 심장병이 설렁설렁 걸어갖고는 뭐 심장병 예방을 못한다. 알고 봤더니 그것도 연구 방법에 굉장히 오해가 많고 섣불리 결론을 내린 잘못된 결과로 유도하는 연구였는데 이거를 국내 언론이 너무 무분별하게 받아갖고 보도했다라고 제대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를 든 게 저 논문이죠. 이게 보면 메타 분석을 했다는 얘기죠. 정말로 나이 든 분들이 고강도 운동과 저강도 운동 가운데 상관관계가 있냐. 뭘 주로 봤냐면 이 뇌신경 세포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잘 만들어지는가. 뭐 치매부터 해갖고 뭐 기억력, 인지기능, 뭐 성격, 뭐 등등 이게 아무튼 뇌세포를 잘 자라게 하는 환경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해봤더니 아주 엉뚱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저 운동들이 다 도움이 되는데 놀랍게도 가장 강력한 그 배수로 도움을 주는 건 놀랍게도 저강도 운동을 막 길게 하는 게 아니고 설렁설렁 자주 하는 게 이게 제일 좋더라. 그게 그냥 걷는 거예요. 설렁설렁 시간 날 때마다. 뭐 요란하게 뭘 차고 운동복을 입고 막 따로 시간을 많이 내고 이게 아니고 틈나는 대로 10분이든 20분, 30분이든 뭐 이 복장 그대로 자주 그냥 걷는 거. 이게 뇌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된다라는 게 나온 거 아닙니까? 저 얘기는 이미 제가 몇 년 전부터 하던 얘기예요. 왜 걷는가? 심장, 뭐 심폐지구력, 근력 이런 거보다도 뇌에 있다. 왜? 천천히 걸으면 우리의 날이 곤두서 있는 자율신경이 원래 리듬대로 돌아오는. 그래서 스트레스로 막 이게 엉겨갖고 소화도 안 되고 불면증도 있고 두통도 생기고 막 어디 쑤시고 어깨가 결리고 굉장히 많은 그 검사상으로는 정상인데 본인은 괴로운 병들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이에요. 우리 신경의 문제거든요. 여기를 천천히 걷는 운동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도움을 받는다.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부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의 경향이 나이 든 분들에게도 자꾸 고강도 운동을 권유하는데 저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조 기자님도 저기서 지적을 했고 여러분들께 당부드려요. 절대로 무리해서 고강도 운동하지 마십시오. 그럼 오히려 관절 망가지고 운동하려다 뭐 심장으로 쓰러지고 이런 낭패를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자전거를 좋아하고 물론 이제 고강도 운동을 합니다. 하는데 저도 절대 무리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전거 타는 분들이 뭐 강박적으로 시계를 재요. 내가 저까지 올라가는데 뭐 남산 뭐 10분 안에 들어와야지. 그럴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대회를 나가도 뭐 경치 구경하고 이런 거지 뭐 빨리 달리면서 누구를 이기고 막 숨 헐떡거리고 그러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사고 나고. 그래서 아무튼 절대로 뭡니까 그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네, 네 지금 이게 왜 그런 거죠? 근데 예, 우리 강미영 사모님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도 아주 사랑하는 분이고 방송에는 간혹 그렇게 좀 투박스럽게 나와도 정말 좋은 분이고 또 자녀들도 잘 키운 분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또 얼마 전에 나온 뉴스가 요것도 여러분들도 하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그 유류분이라고 아시잖아요. 유류분. 유류분 제도 아시죠? 유류분 제도가 생긴 게 이제 그거잖아요. 이제 법적으로 상속하는 것의 최소한 절반은 상속자의 유언과는 상관없이 그냥 주는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2분의 1 까지인가 그럴걸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아들 5이 있는데 어 죽을 때 부모가 제일 이뻐하는 자식한테 다 주고 누구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겨도 음 자기가 법적으로 받을 상속분의 최소한 절반은 받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게 유류분 아닙니까? 그 제도의 취지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가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몰인정하게 하나도 못 받게 할 수 있냐. 음? 그리고 또 이런 거지. 이제 이건 또 뭐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한 모 병원 이사장님이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서글프지만 하나 들으십시오. 뭐냐면 지금도 요양병원 같은 데 가면은 그 꽃뱀들이 있대요. 뭐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꽃뱀이 있대. 어느 병원에 가도. 어디를 봤어도 이분이 간병인을 할 사람이 아닌데 중년 여성인데 굉장히 이렇게 차림도 훌륭하고 외모도 출중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돈 많은 그 환자를 이렇게 잘 이렇게 뭐 해가 마음을 산 다음에 몰래 결혼을 하고 자식들 갈 돈을 다 그냥 제법 있다는데요. 그러면 이제 자식들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거죠. 우리 아빠가 갑자기 노막 나 갖고 이제 그런 거를 막자라는 취지로 뭐 유류분 제도라는 게 이제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법을 만드는 판검사나 국회의원들이 이제 돈 많은 집안의 사위가 많으니까 아마 이런 제도를 만든 것 같기도 하고. anyway 뭐 취지는, 근데 이게 악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온 것처럼 부모를 학대하고 버린 나쁜 놈도 저걸 줘야 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한 번도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는데 얘가 죽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부모인데 얘 재산 내놔."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지금은 법으로 유류분해 갖고 강제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법을 만든 걸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든지 합리적인 상식에 따라 결정을 해야 돼요. 합리적인 상식에 따라. 폐륜 자식을 돌보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내 몫이니까 내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한 푼도 주면 안 됩니다, 한 푼도.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이동진 평론가님이 극찬한 영화 5편. 요거 이제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이 홍쇼라는 게 SNS 하다가 요런 거는 우리 홍쇼 팬 여러분들이 알면 도움 되겠다 올려 드리는 거니까 영화 가운데 요 5개는 보세요. 이동진 님은 정말 최고로 믿을 수 있는 전문가니까. 여행자, 업, 그래비티, AI, 이터널 선샤인, 요 5개가 극찬한 영화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 홍해걸이 어떤 사람이냐? 저 5개 가운데 하나도 본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도 이게 내가 좀 너무 인생을 뻑뻑하게 사는 게 아닌가. 이게 좀 하드하게 기를 쓰고 인공지능이랑 바둑을 둬서 이기려고 하고, 기를 쓰고 가파른 언덕을 자전거로 올라가려고 하고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젊었을 때처럼 좀 순수 문학이나 이런 것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던 차에 요걸 보고 저도 요 5편 영화를 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네, 김세로 님이 보셨구나. AI가 너무 슬프다고요? AI가 인공지능 AI 아닌가요? 근데 슬픈가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린 여행자는 얼마나 영화가 슬펐으면은 이 영화를 보고 눈물이 나지 않으면 병원에 가 보세요. 이제 봐야겠네. 이터널 선샤인도 보고 싶고, 요 5편 여러분들께도 아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이미 본 분들도 많이들 계시는구나. 윤희 님은 업을 보셨구나. 자, 다음 슬라이드 또 볼까요? 아, 요것도 제가 그 얼마 전에 본 그 SNS에 최근 한 사실인데, 저도 프랑스는 저도 한 대여섯 번 갔는데 파리에서 벌금이 130만 원이 나온대요. 뭐냐? 뭐 트렁크 같은 짐이 있잖아요. 이거를 예를 들면은 뭐 공공장소에 그냥 놓고 잠깐 자리 비우는 거. 이게 안 된다네요. 예를 들면 면세 구역에서 쇼핑 후 짐을 놓고 뭐 어디 잠깐 뭐 떠나 있다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가는 것도 심지어는. 그러니까 주인 없는 가방은 잠깐이라도 바로 신고를 한다. 그래서 최대 750 유로. 어유 큰 돈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테러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 안에 뭐 폭탄이나 뭐 참 험악합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저도 몇 년 전에 유럽에 집사람하고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근데 제가 두 번이나 호텔에서 장ot바람으로 나온 적이 있다니까요. 한 번은 밤에, 한 번은 뭐 낮에. 막 사이렌이 울리고 난리가 난 거야.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단으로 와 내려오고 웅성웅성거리고, 알고 봤더니 별거 아니었다. 다시 올라가고. 테러가 워낙 많으니까 참 불쌍합니다. 저런 거 보면은. 아무튼 근데 우리도 알아두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파리 갔을 때 트렁크 같은 거 어디 이렇게 화장실 간다고 어디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잘못하면 막 경찰이 막 오고 난리가 난다네요. 아무튼 폴리스 라인 쳐져 있고 뭐. 참 서글픕니다. 부영 님이 유류분은 농경 시대 글쎄 악용된다니까요. 유류분이 악용될 수 있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것도 어떤 변호사 한 분이 올린 글이야. 저분의 요지는 뭐냐면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경제가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테러 위험은 없는데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아요. 무슨 리딩방, 주식방 해 갖고 뭐 스캠방도 있고 뭐 외로운 사람들 막 유혹을 하고 뭐 주식 투자 코인 뭐 꼬시고, 아니면 무슨 뭐 겁을 주고 뭐 너가 뭐 신용카드가 뭐 발급이 잘못됐는데 뭐 검찰청이 어떻고 뭐 해 갖고 피싱하는 거죠. 나쁜 놈들이에요. 잡아다가 한 징역 50년 때려야 돼요. 형벌이 약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경찰들이 실용적으로, 저도 경험을 했지만 신고해도 못 잡아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엉망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쓰냐면, 사기꾼 입장에서 한국은 돈 벌기 너무 좋은 나라래잖아요. 계좌로 입금이 되면 빼돌린 다음에 몸으로 떼운대요. 형량도 낮대요. 대폭 깎아주고 가석방으로 나오고, 민사소송을 해도 돈을 다 빼돌리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방법이 없고, 이분 말씀이 사기꾼 말 가운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어차피 소송해봐야 과실상계라는 걸 한대요. 아니 피해자에게 뭔 과실상계야. 그래 갖고 30%나 깎인대요. 그러니까 그냥 절반만 받고 합의하시지 뭐 이러고 적반하장으로. 그리고 법원은 피해자에게 엄격하대요. 너도 멍청하게 당했으니 책임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문제는 잡아도 이 모양인데 지금 수사력이 딸려 갖고 잡을 방법이 없대요. 못 잡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아무튼 절대로 이 핸드폰으로 인공지능으로 목소리도 흉내내잖아요. 목소리도 흉내내서 뭐 큰일 났다 절대 속으면 안 되고, 여기 함부로 링크 막 누르면 안 되고, 계좌번호 알려주면 안 되고, 그냥 다 나쁜 놈들이에요, 다. 유감스러웠지만 그렇게 일단은 다 의심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다 착합니까? 아니에요. 나쁜 놈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인정하자고요.
사람은 다 착합니까? 다 잘해줘야 돼요? 아니요. 한번 당해보세요. 별의별 놈 다 있고. 지금은 여러 가지 무슨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래갖고 경찰 수사력이 민생 쪽으로 되게 취약해요. 신고해도 관심도 없고 잡을 생각도 없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안 당하시라니, 여러분들만이라도. 에휴,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잘 사는 인간들도 사기를 친다는 거 아닙니까? 저 누굽니까? 저 두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외국의 유명 대학을 나오고, 한 사람은 진짜 우리나라의 이름만 되면 알만한 명문 집안의 자제고, 제가 뭐 실명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저 두 사람이 코인으로 사기를 쳐서 몇 천억을 땡겼다는 거 아닙니까?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말이지. 부모나 할애비로부터 좋은 유산을 물려받고 좋은 학력으로, 그러면 사회를 위해서 도움되는 일을 해야지 저 따위 기생충 같은 일을 하면서 몇 천억이라니. 아유 참. 여러분 사기당하지 마세요. 네, 절대로 사기당하지 마십시오. 무슨 카톡방에 그리고 요즘은 SNS에 똑똑한 척 올리고, 결국은 자기 강연을 듣고 강연 들을 때 뭘 추천하고. 아이고, 야, 그 돈 잘 벌면 네가 하지. 뭐 한데 여기다가 광고하고. 요즘 같은 시대는요,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돈을 잃지만 않아도 성공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기꾼들이 도처에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 절대로 우리 홈쇼핑 여러분들 사기당하지 마십시오. 제가 몇 번이고 당부드립니다. 잡아줄 사람 아무도 없고 처벌할 사람 아무도 없고, 설령 잡아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 거의 없다. 다 날린다고 봅니다. 사기당하지 마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것도 뭡니까? 며칠 전에 국정원이 발표를 했는데, 김주애가, 저는 그냥 장난인 줄 알았어요. 김정은이가 자기 딸이 워낙 귀여우니까 행사장에 데리고 다니고 이 정도로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정원이 직접 발표한 거 뭐냐면, 저 13살밖에 안 된 어린애가 권력을 다 잡았다네요. 그리고 실제로 금수산 궁전을 관람할 때 최근에 찍은 사진을 보면 김정은보다 한가운데에 김주애가 서 있더라고요. 그게 아주 상징적인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김정은이 몸이 안 좋대요. 그래갖고 물려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계속 세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김주애가 도장을 찍는다는 거 아닙니까? 인사권이나 뭐나. 13살짜리가 뭘 안다고. 지금 4대 세습입니다. 4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좌파 지식인들 가운데 진짜 반성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좌파 말고 옛날 좌파. 옛날에 해방 이후에 맨날 우익이니 좌익이니 서로 싸우잖아요. 근데 지금도 식자층들이 만든 영화나 책 같은 거 보면은 좌파 지식인들은 상당히 엘리트고 민중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우파들은 그냥 무식하게 총이나 쏘는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결국 그 당시에 박헌영을 비롯한 많은 홍영이 이런 많은 좌파 지식인들이 그렇게 멸사봉공해서 옹립했던 김일성이 구현한 세상이 도대체 뭡니까? 지금 한 7, 80년 동안에 저 북한에 사는 꼬라지를 보십시오. 저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 가운데 가장 비참한 나라가 북한인데, 그따위로 만든 책임의식을 못 느끼나요? 저 13살짜리가 명품을 휘두르고 다니고 북한 사람은 굶주리고 있는데,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창피하지도 않냐고요. 한번 제대로 반성이라도 했나요? 당신들이 그렇게 결국 다 숙청당했지만
목숨까지 바쳐서 뭐 만들었던 나라 꼬라지가 지금 저 모양인데 미안한 마음은 있냐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넘어가자. 예. 하도 한심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은 최가온을 보십시오. 제가 지난 홍쇼에도 얘기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훌륭한 일을 했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원투 떨어지고 실패하고 아파 갖고 실제로 알고 봤더니 이 골절이 3 군데나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딛고 마지막 시도를 정말 멋있게 해서 아까 13 살짜리 독재자 4대 후계자고 얘는 얼마나 꽃답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딸입니까? 근데 극히 일부긴 하겠지. 네, 극히 일부라고 저는 믿어요. 일부 불온한 사람들이 저 최가은 선수의 집이 뭐 반포에 뭐 몇십억짜리 집이다. 현수막 걸린 거 그거를 아주 안 이꼽게 생각을 하고 뚱한 글들을 막 올린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게 과장된 거다. 네, 과장된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이거를 또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을 했던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봤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저 선수한테 굳이 그런 생각을 SNS에 올린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보세요. 저 선수가 척추에 저 금속핀이 저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훈련하다가 골절이 생겨서 3 차례나 여러분 저렇게 처절하게 인생을 사는 애예요. 저 최가운 선수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저 아이가 뭐 출신 성분이 부르주아니까 뭐 나라 세금으로 뭐 연금을 주고 뭐 부르주아 운동에다가 어쩌고 아이고 참 정말 꼴밤을 확 때리고 싶은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거 보세요.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저런 글을 올립니다.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최가은 선수를 응원해 줘야 할까? 어떠한 감동적인 스토리도 없잖아. 우리 세금으로 금메달 연금 나가는 것도 맞고 난 반댈세. 가난한 사람이 겨울 스포츠 하기는 더더욱 힘들었을 거고 혜택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의 노력을 통한 이룬 성공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 어떠한 감동도 국민에게 주지 못했을 것 같아. 그리고 최가은 선수에게 박수를 치고 넘어가지 국민 영웅은 아니다. 이게 무슨 옹졸한 멘트예요. 저는 저런 분들하고 이 땅에서 같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게 참 개탄스럽네요. 아까 저렇게 뼈 3개 받고 좌절하지 않고 새벽 어려운 아찔한 낭떠러지 같은 데서 10 몇 살밖에 안 된 소녀가 거기에 뭐 반포 아파트가 뭐고 뭔데 그게. 그런 말이 왜 나오냐고 이 한심한 사람들아. 넘어갑시다. 아이고 진짜 참. 그래 뭐 여러분들께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위그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위그노. 저는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이제 의학적으로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저는 위그노가 우리 몸의 줄기세포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해 드릴게요. 뭐냐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큰 갈등의 근본적인 본질은 이게 가진 자하고 못 가진 자의 강력한 대립이에요. 대립은 많죠. 영호남도 있고 그다음에 뭐 남녀도 있고 노소도 있고 뭐 갈등은 뭐 워낙 갈라치기의 나라고 대혐오의 시대니까. 근데 가장 근본적인 건 이 빈부격차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걸 대승적으로 극복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양쪽 다 문제죠. 어떤 분들은 너무 가진 자들의 편이야. 그것도 아니거든요. 가진 자들의 횡포가 많았잖아요.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가면 마음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유시장 경제인데 왜 그래? 이건 아니죠. 근데 반대로 아까 터무니없는 글처럼 어린 선수에게까지 사는 지분을 갖고 부르주아다 뭐 이래 갖고 삐딱하 이거는 어떤 분들은 뭐 억강부약 강한 사람을 억누르고 약한 사람을 챙기고 대동세상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 뭐 이런 구호가 있어요. 근데 그거 다 허울전 얘기입니다. 그런 구호를 가장 많이 외친 나라가 북한이에요. 사는 꼬라지 보세요. 전 세계 어떤 나라에도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는 없어요. 왜 없습니까? 왜 공산주의가 실패했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을 무시하니까 그래요. 그게 위선이란 얘기예요. 누구나 다 자기나 자기 자식은 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좀 더 남들보다 뭘 잘해서 내가 대접받고 좀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걸 왜 무시하냐? 어떻게 다 잘 살아? 그런 말에 현혹되면 당신이 바보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이 아니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하고 게으르고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자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어떤 분이 글을 올렸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세금 문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또 보유세 내야겠지만 저는 일부 인정합니다. 지금 같은 부동산이 막 올라가는 건 안 돼요. 그 가진 자들이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보유세 내야 됩니다. 어떡하겠어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세금이 보세요. 우리나라의 세금이 적은 건 아니에요. 제가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거예요. 더 낼 용의도 있지만 알 건 제대로 알자. 뭐냐면 지금 저분이 얘기한 그대로 우리나라의 모든 세율이 OECD 국가 가운데 상위로 링크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진 자들이 돈 안 낸다. 그거는 세제가 뭐 세금이 약하다. 그거는 사실은 아니다. 권한한 제도를 짓고 있죠. 오히려 전체 국민 근로소득자의 3분의 1이 세금을 안 내고 있다. 그런 나라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래 갖고 지금 사회 갈등을 보면 어떤 갈등이 저분도 저런 글을 올렸는데 저 글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 이제 보십시오. 뭐라고 했을까?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3%를 줘서 고통을 주자. 대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월세 값이 오르니까 임차인들이 외곽으로 나가면서 통근 시간이 2-3시간 늘어나면서 고통스러울 건데 이 고통 대결의 진정한 승자는 과연 누굴까? 그래서 이분의 요지는 이거야. 뭐냐면 착각하는 게 지들이 월세 1,000만 원 올리면 우리가 1,000만 원 낼 줄 안다. 안 가. 못 내. 경기도 외곽 갈 거야. 500만 원짜리 중고차 사서 출퇴근 2시간 하면 되지 뭐. 출퇴근 고통받을 테니 다주택자 너희들은 세금으로 고통받아라. 보유세 3% 가지야. 고통 대결이다. 이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야. 참 이렇게 가는 사회가 이게 올바른 겁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면 너도 힘들지 나도 힘들어. 그래 우리 서로 힘들자. 대신 너 임마 세금 많이 내봐. 나 힘들어 살아도 돼. 나 참 멀리 외곽에서 그냥 후진 집에 살게. 임대료 올라도 상관없어. 뭐 이런 건데 참 한심한 글이에요. 누가 이런 사회를 부추기는가 우리가 한번 양식 있는 사람들 이거는 재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한국 사회를 바르게 하는가? 공화주의라는 게 뭐예요? 그냥 51%가 49%로 마음대로 되는 게 공화주의예요? 그 제가 늘 드린 얘기입니다마는 가진 자의 횡포가 있었던 건 맞고 그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저렇게 편가르기 위해서 왜냐하면 못 가진 자들이 훨씬 많으니까 저기를 작살내자.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비극입니다. 저런 소리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저는 의심스러워요. 제가 여쭤볼게요. 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 가운데 뭐 우리 사회의 지도자, 뭐 노조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좀 저런 분들 저런 목소리 내는 분 가운데 정말로 대동세상이라면 본인부터 실천하세요. 가장 실천하기 쉬운 게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 중위 연봉이 3,400만 원이라며요. 근로자를 100명 세워놓으면 1등에서 50등까지 빼고 나머지 50등의 연봉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조사해보면 딱 3,400만 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우리나라 중간의 소득인데 그대로만 살아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서 저런 소리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아닐걸요? 다 나름 잘 살고 계실 거예요. 근데 말은 저래, 말은. 그럼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 하다못해 대한민국의 평균치로도 안 살면서 넘어갑시다. 예. 그래 갖고 보면 이런 글들도 있네. 이 참 한심합니다. 조회수가 69,000. 고학력 부부가 낳은 자폐아를 보면 즐거워요. 세상이 불공평하지는 않구나. 신이 모든 걸 내려주지는 않구나. 저주라는 게 존재한다면 저런 걸 말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의사, 변호사 부부가 있는데 애가 자폐 기질이 있다네요. 그 소식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아이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이것도 어떤 분이 올린 글인데 아예 압도적인 격차면 예컨대 이부진 아들 같은 경우는 재벌이 서울대 갔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칭찬하더라고요. "대견하다." 이러고. 근데 비슷하거나 현실적으로 약간 위면 잡아내린다. 그게 최가온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약간 아래면 눈물 나올 때까지 짓밟는다. 250번은 직장인. 근데 아주 아래면 오냐오냐 올려치고 천사처럼 난민이나 장애인 등. 지금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래 갖고 지금 보면은 어떤 분이 뭐라고 글을 썼냐면 "남자 인생 별거 없다. 단칸방에 살아도 일용직이어도 퇴근하고 돌아가면 따뜻한 저녁을 내어주는 참한 와이프와 아빠하며 쪼르르 뛰어나오는 병아리 같은 새끼들만 있으면 그것이 행복인 거야. 굳이 성공할 필요도 없어. 내 저자식들 굶지 않게만 하면 되는 거야." 좋은 글이잖아요. 그래 갖고 1,000명이나 좋아요를 눌렀어요. 근데 그 아래 댓글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단칸방에 일용직하는 아빠를 가져야 하는 자식들 생각은 안 함? 자식들은 무슨 죄냐?" 하고 아주 삐딱한 비난의 글이야. 저기에는 무려 4,000명이나 좋아요를 누르는 거야.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저런 아름다운 글조차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재수없어 하는 거예요. "니는 그렇게 살아도 임마 니 밑에 있는 아들, 딸은 뭐겠어. 임마 그건 임마 자랑이 아니야. 한심한 놈아."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멘트 아닙니까? 아이고 참 딱합니다. 저런 멘탈을 가지면 본인이 불행한 건 물론이거니와 저런 사람들이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어요. 저런 사람들이 그득한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매사에 저런 식이면.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자기 X에다 옛날 트위터죠. 대한민국 국기를 저기 몇 개입니까? 15, 6개를 그냥 쫙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테슬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AI 칩 개발에 함께할 인재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태극기를 세계 최고 부자가 돈이라면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위대한 일론 머스크가 지구상에 하고 많은 나라 가운데 할 일도 없나 그 바쁜 사람이 핸드폰에다가 대한민국 국기를 쫙 하고 찬양을 하는 거야. 왜 그렇겠어요? 대한민국의 IT 인재들을 모셔오려고 저러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테슬라가 우리 국민들 관심이나 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는 건 머리 좋고 똑똑한 실력 있는 젊은이들을 현대 삼성이 아니고 "우리 회사로 와." 이 꼬시는 거 아닙니까? 이 섬뜩한 얘기예요. 저 세계 최고 부자가 태극기를 저렇게 그려가면서 찬양하는 걸 보면 제가 섬뜩한 거야. '야 저렇게 부자도 열심히 사는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려는 오늘 홍쇼의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그노예요, 위그노. 전에도 제가 홍쇼에서 위그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뭐 역사 용어입니다. 옛날 뭐 16, 17, 18세기에 프랑스의 그 개신교도를 말하죠, 개신교도. 루이 14세에게 핍박받고 막 도망갔던, 박해를 받았던 개신교도. 칼뱅이라고 그러죠. 칼뱅의 가르침을 실천했던 그 사람들 얘기하는. 근데 지금 제 느낌이 자꾸 그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 위그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IT의 인재들, 지금 저 머스크가 초대하려는, 그리고 뭐 제가 몸담고 있다면 뭐 필수 진료하는 뭐 의사들, 뭐 응급실이나 암 수술하거나 뭐 건강보험 제도 아래에서 피부과나 성형외과 의사만큼 돈은 못 벌지만 당직도 하고 비상 때문에 나가서 뭐 이런 분들. 음? 아니면 뭐 네이처나 사이언스 같은 뭐 연구실에서 밤새워서 연구를 해 갖고 논문을 실을 수 있는 뭐 과학자들. 아니면 뭐 반도체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뭐 첨단 연구하거나 뭐 이런 분들 몇 명이나 될까? 뭐 많아야 한 10만, 20만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여러분이나 저를 위해서. 그분들이 아주 중요해요. 테슬라가 타겟한 것도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뭐 대한민국에 예컨대 뭐 인구 1,000만 명이 모여서 촛불 들고 나 채용해줘 한다고 테슬라가 채용합니까? 저 머스크가 눈도 깜짝 안 해요. 머스크는 딱 그분들만 바라보는 거야. 이게 위그노란 말이에요. 왜 위그노냐? 여러분, 위그노라는 게 이제 그 옛날 역사 중세 이후로 유럽에 이제 막 그 가톨릭이 썩었을 때 부패하고 막 이랬을 때 처음에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그다음에 이제 칼뱅부터 시작된 프랑스의 칼뱅이 시작된 뭐 구제 예정설 해갖고 프로테스탄트잖아요. 개신교도들. 그래갖고 이제 뭐 교황의 권위 또 왕의 권위 이런 거 필요 없고 성직자가 아니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자기 일, 자기 직업에 충실하면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살아생전에 부를 쌓으면 그게 너가 구제받았다는 증거다. 그래갖고 절약하고 근검하고 구두쟁이라 하더라도 콜링 하나님이 너에게 준 소명이다 해서 자기 직업을 신성시하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오늘날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의 바탕이 된 게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구두 수선하는 사람, 뭐 이렇게 섬유 뭐 이렇게 옷 비단으로 만드는 사람, 뭐 안경 만드는 사람, 인쇄하는 사람, 뭐 아무튼 이른바 기술자 상공인들이에요. 새로 태어난 부르주아죠. 신기술로. 그전에는 수천 년 동안 세상에는 귀족 아니면 노예 이거밖에 없어요. 농민이나 노예. 딱 두 계급이야. 그러니까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근데 그 사이에 아주 묘한 그룹이 생긴 거예요. 그게 위그노예요. 위그노예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회를 변모시킬 힘이 있는 사람들인데 얘네들을 막 박해한 거 아닙니까? 둘 다 박해했어. 이 루이 14세 같은 왕이나 귀족은 귀족대로 나의 권위에 도전한다. 농민들이 뭐한 놈들인데 카톨릭을 안 믿고 교황 말을 안 듣고 막 죽이고 막 박해하고 학살하고 그래갖고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20만 명 넘는 그 위그노들이 박해를 피해서 다 도망갔잖아요. 영국으로 가고 네덜란드 가고 스페인 가고 독일로도 가고 뭐 그래갖고 프랑스가 망한 겁니다. 그리고 딴 나라들은 그 사람들을 다 받아들였잖아요. 거기는 다 산업이 융성한 거예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은 나라가 된 이유도 역사적으로 위그노가 옮겨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위그노가 옮겨가서 영국의 그 성공회하고 만나갖고 거기서 뭐 방직기술, 금융, 특히 뭐
뭐 이른바 영국의 금융산업이 그때 태동한 겁니다. 그리고 영국의 산업혁명이 방직기술 뭐 이게 그냥 어마어마한 원동력이 되잖아요, 세상을 바꾸는.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뿌리도 근검 절약하고 실용주의에 입각한 자기의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믿고 죽으라고 열심히 일했던 그 사람들이 이룩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위군호를 받아들인 나라들은 다 경제가 융성하고 독일, 네덜란드 다 발전하고 그 사람들이 나간 프랑스는 쪼그라들고 폭망한 거죠. 그리고 영국의 위근호들이 나중에는 이제 미국까지 가잖아요. 청교도도 뿌리는 이 위근호예요. 그래 갖고 오늘날 미국 민주주의를 만들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는 이런 혁명적인 헌신적인 이런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을 보면 계속 싸우는데 이렇게 보면 저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위군호는 안전한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위군호는 예를 들면 내가 집이 가난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하면 사회가 비록 뭐 내가 물려받은 건 없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그런 집에 태어난 자식들은 뭐 뭐냐. 태어나지도 말아야지." 이런 저주 섞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 can do. 뭘 하든 간에 열심히 일하고 가진 사람들에게 또 발탁이 되고 성장하고 인맥을 쌓고 경륜을 쌓고 그래 갖고 산업을 일으키고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IT 기술을 배우고 인공지능을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저는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이. 저는 대접 안 받아도 돼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커나가는 단계부터 핍박을 하잖아요. 교육 단계부터 지금. 그리고 심지어는 결혼 자체가 뭐 청약받고 하는데 불이익이기 때문에요. 그거 다 바꿔야죠. 그리고 교육 때부터 뭐 수시니 뭐니 수시가 공정한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안 했으면 그냥 깨끗하게 그냥 시험 몇 번으로 딱 끝내자고요. 그래 없는 집안도 자기 열심히 공부해서 올라가면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이상한 수시 뭐 이런 걸 복잡하게 해 갖고 막 집에 돈이 많아야만 뭘 결실을 내는 이런 걸 해 갖고 누가 손해를 보냐고요. 그래 갖고 걔네들이 열심히 일해서 위근호에 진입을 해도 그 사람들이 좌절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파트값이 막 뛰니까. 제가 보더라도 부당한 거예요. 아니 무슨 저런 성냥가 같은 아파트가 100억 이야. 아니 뭐 그들만의 리그끼리 돈 버는 건 좋아. 근데 문제는 이 우리 사회의 후학들이 위근호들이 성실하게 일해서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들이 좌절하는 거야. 이 빌어먹을 이거 내가 아무리 해도. 게다가 지금 보면 소득세도요. 연봉이 지금 8,500만 원인가부터 35%인가 그 구간이 달라져요. 근데 막말로 제 얘기는 똑똑한 두 젊은이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자기만 열심히 하면 연봉 8천만 원 넘어가죠, 대기업에. 근데 그때부터는 세금이 가혹해요. 35% 소득세를 쑥딱 떼어가요, 그냥. 야. 그러니 일할 맛이 나겠어요? 그 세제를 손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많이 가진 사람 뭐 저도 들어간다면 저는 기꺼이 좀 더 내고 더 내야 돼요. 더 냅시다. 더 내고 그다음에 좀 없는 분들 챙겨 드려야 되지, 복지니까. 근데 지금처럼 무질서하게 챙겨주면 안 돼요. 막 비탕감하고 막 그거는 지금 우선순서가 그분들도 뭐 최소한의 생계나 지원해야 되지만 일단 대한민국은 위근호에게 투자가 돼야 돼요. 일단 교육제도 고치고 세금 제도도 고쳐야 돼요. 그 몇십 년 전에 만든 거 아니 두 사람이 열심히 해서 이제 돈 좀 벌려고 하는데 8,500만 원 이상 벌으면 30%를 싹 떼가요, 세금으로. 무슨 일할 맛이 나겠냐고요. 실수령액 뭐 한 4-500?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그거보다 못 버는 사람도 많지만 일단 그분들은 나중에 생각을 하자고요. 왜? 그분들이 생산성에 기여하는 게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될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부나 달러는 위근호가 창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진 자들의 지대추구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생산성이 없는 분들 숫자만 많다고 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위근호들이 의기충천해서 동기부여돼서 내 나라를 위해서 '아 나라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래 내가 보답할게.' 뭐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다 도망가게 만들면. 그 세율을 낮춰야죠. 그러니까 그 8,500 그것도 세율을 한 뭐 15% 20%만 내게 해야 돼요. 저도 보면은 저희 직장도 보면은 인제 고액 연봉자가 인제 부하 직원들 가운데 있는데 진짜 불쌍해 죽겠어요. 쟤들 죽으라고 해 갖고 밤낮 일하는데 8,500 넘어가면 갑자기 세율이 뛰니까 30% 팍 나라에서 떼간단 말이에요, 회사가 돈을 줘도. 그리고 뭐 지역 균형 개발 다 좋은데 그거 현실을 좀 생각을 해야지. 그걸 n분의 1 빵을 해서 되겠습니까? 모래 아래 물 붓기죠. 대동세상 그거 진짜 전형적인 위선 구호예요. 뭐가 대동소상이야. n분의 1로 나눠 갖고 뭐가 달라져요? 하나도 안 달라져요. 차라리 인정하자고요. 수도권으로 사람 몰린다. 현실 인정해야지. 인구도 줄고 수도권이 인프라가 좋으니까 몰리는 거 인정.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정치인이라면 강북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에 좀 세금을 투입해서 공원도 좀 잘 만들고 기업도 좀 유치하고 법인세도 경감해 주고 아파트도 좀 듬직듬직하게 좀 많이 짓고 아까 말한 위근호가 갈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돼요. 임대 아파트가 아니고 일단 임대 아파트 분들도 필요한데 우선순위에서 우선은 아까 말한 저 누굽니까? 저 테슬라의 머스크가 탐내는 그 위근호들이 도망 안 가게 필수 진료하는 의사들도 도망 안 가게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강남 아파트를 못 산다 그러면 강남 아파트 지금 반포 같은 데 가 보면 지금 빽빽하게 이게 제가 좀 죄송한 얘기인데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요. 수용소 같아. 햇볕이 안 들어와요. 이게 따삭따삭 붙어 갖고. 그래서 제가 웃어요. '아유 저기 100억? 아휴 돈 주고 가라 그래도 안 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좀 땅 싼데 그런 데다 좀 택지를 잘 개발을 하고 좀 듬직듬직하게 아파트 짓고 거기를 분양을 아까 위근호에 해당되는 뭐 젊은 부부들 뭐 이런 분들 할 수 있게 그분들도 한 10 년, 20년 맞벌이가 하면은 뭐 돈 모아서 아파트 갈 수 있게 그리고 대출도 좀 해 주고 지금 대출이 하나도 안 되니까 결국은 현금 있는 사람만 뭐 싸게 매물 나온 것도 현금 있는 사람만 사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참 쪼끔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의학 기자 나부랭이는 홍해걸이. 아이고 나 참. 그 위근호가 융성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 나라가 합심해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돼요. 세금 모으면 이거를 뭐 엉뚱한 데 나눠 갖고 뭐 확 뿌리고 어디다 털고 이게 아니고 위근호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저는 그렇다면 세금이 됐든 뭐든 더 낼 용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렇게 지금 보면은 가난한 분들은 지금 저런 악순환을 돈다는 빈곤 사이클을 도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빈곤층은 쓴다. 중산층은 모은다. 부자는 굴린다. 투자라는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주가가 막 올라도 지금 떼돈 버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빈곤한 분들은 시간 남았을 때 넷플릭스를 본다. 중산층은 자격증을 딴다. 부자는 시스템을 만든다. 시스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나 집사람 운 좋게 만들었죠. 제가 직접적으로 노동을 안 해도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대한민국의 많은 후학들이 위근호들도 나도 나중에 성공하면 저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격려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파이가 커지고 우리 가난한 분들도 나눠 먹을 수 있는 자기 몫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자꾸 저 위그노들을 축출하면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계급 갈등을 부추기는데 연예인들도 많이 참여한다는 얘기죠. 저분이 올린 글도 맞는 말이에요. "한국 영화가 멸망한다." 왜 멸망하냐? 아니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이상한 사상에 경도된 분들이 많아요. 자기 하는 일이나 똑바로 하지. 그 쓸데없이 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뭐 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주 삐딱하게 정치 구호를 너무 내세워. 자기들이 연예인이면 연예인이지 뭐 주제 파악도 못하고 말이지 뭐 멋있는 멘트 하나 하려고. 제가 볼 때는 참 한심한 멘트인데. 그러면서 자기네들 출연료는 절대 안 낮춰. 몇십억씩 받아요. 영화판에 뭐 가난하게 산재 시달리고 진짜 최저임금에 고생하는 뭐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자기들은 몇십억씩 받으면서 절대 그런 건 양보 안 해. 그러면서 정치 구호는 남발해. 그러면서 가진 자 특히 위그너 너무 나쁜 놈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넘어갑시다. 아무튼 네. 아이고 참.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80%가 월 300만 원 미만을 받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아까 말한 그런 그 대동세상을 부르짖는 지도자급 위치에 있는 분들 가운데 저 평균에 해당하는 월 285만 원을 기꺼이 "나도 받겠다." 대동세상이면 자기도 저기 참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누가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지는 그렇게 안 살면서. 다음 넘어가죠. 예. 그러다 보니 지금 위군어 중에 하나가 군 하사관이에요. 구준이라는 하사관인데 아주 웃기는 게 지금 저걸 읽어보면은 병장도 200만 원 받는데 하사관도 210만 원인가? 차이가 거의 없어요. 이건 위근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물론 병으로 들어온 사람도 챙겨줘야 돼. 근데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도 챙겨줘야 돼. 근데 어렵고 굳은 일, 중요한 일을 하는 위근호들은 최소한 챙겨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사가 없대요. 왜? 다 나가는 거야. 아니 쫄병도 뭐 200 주는데 나 210이야? 아니 더러워서 안 해요. 다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아휴.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아 나 흥분하 이게 바로 위그노입니다. 위그노라는 게 이제 뭐 어원은 아직 명확치가 않더라고요. 아 어쨌거나 16, 17 세기에 그 프랑스에 핍박받던 개신교도를 말합니다. 저렇게 모여 갖고 이제 뭐 근데 이제 저분들이 이제 그 특히 그 제네바를 근거로 하는 칼뱅 그분의 그 교리를 아주 충실하게 따른 분이죠. 그분의 교리가 이제 구제예정설.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는 건 네가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다 하나님이 예정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정해져 있다. 뭐 고거는 제가 완전히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런 이데올리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뭐 가톨릭에서는 나 뭐 신부나 교황한테 충성해야 구원받는데 그게 아니고 네가 착해 봐야 얼마나 착하겠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는 거고 구원은. 그리고 그거를 쪼금이라도 증명하기 위해서 너가 이 생에서 열심히 살아서 보여라, 예를. 그러면서 콜링이라 그러죠. 직업. 옛날에 뭐 가톨릭 이런 데는 이제 뭐 성직자나 왕족이라야만 성골로 떵떵거리고 2 대 3 대 살았는데 안 그러면 농민, 노예로 살고. 근데 네가 무슨 일을 해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너를 이뻐해 준다. 너 그 일에서 성공을 하고 근검절약해서 돈을 모으고 부를 축적해라. 그게 너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아이 그래 갖고 저분들이 역사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계급이 나오는 거예요. 왕족도 아니고 노예, 농민도 아니고. 그래 갖고 상공인들이 이제 막 신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각 분야에서.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근데 저분들을 막 박해하는 거야.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거 제가 다 인공지능으로 그려 달라 그래 갖고 나는 뭐 지미국 국가다 뭐 햇소리 하던 저 루이 14세 때 막 마구마구
핍박을 해서 다 쫓아내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 갖고 막 쫓겨나고 저기 막 파리에 뭐 베르사유 궁 있는데 다 쫓겨나고 다음 슬라이드. 배를 타고 이제 막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 갖고 프랑스는 망하고 위군호가 정착한 나라들은 영국 비롯해서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근대를 열었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저분이 바로 이제 칼뱅이라는 분이고 저는 칼 마르크스와 더불어 근현대의 인류 문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저 칼뱅입니다. 마르크스는 실패했으니까. 근데 칼뱅을 기반으로 한 현대 자본주의는 막스 베버가 얘기한 그대로 오늘날 그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적인 뿌리를 만드는 거고 저 사람을 따랐던 사람들이 위그노들이고 핍박받아 떠났던 사람들이 예를 들면 미국의 화학기술자 듀퐁이 되고 뭐 양조 주적 만들고 뭐 옷 만들고 아니면 뭐 영국에 가서 뭐 로스차일드니 뭐니 금융가도 다 이 위그노예요, 위그노. 인쇄공, 구두 성공, 안경제비 뭐 온갖 산업 역군들이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래갖고 지금 얘기한 그대로 요게 이제 나오잖아요. 직업 소명설, 구제예정설, 세속적인 금욕주의. 그러나 이윤 추구와 이자의 정당화 열심히 일을 하라. 그 다음 슬라이드 없나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 홍해걸은 그러면 왜 저렇게 뭐 쥐뿔도 모르는 놈이 뭐 설치느냐. 당연하죠. 제가 뭐 역사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저도 좀 주워 듣고 뭐. 근데 여러분 저는 공통적으로 흐르는 맥이 있다는 위그노를 우리 인체로 해석을 하면 저는 줄기세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한 60조 개 되는 세포로 구성이 되잖아요.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다 세포예요. 근데 이 세포가 고정불변이 아닌 거 알고 계시잖아요. 얘들도 이제 나이 들고 어디 뭐 부딪히고 뭐 염증이 생기고 뭐 감염되고 하면 늙고 죽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남아있으면 썩고 부패하니까 죽은 세포나 아직 탈난 돌연변이 세포나 암세포는 죽여버리고 그다음에 젊고 싱싱한 세포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많이 들은 줄기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원료는 우리가 먹은 밥이나 음식이에요. 우리가 뭘 먹으면 영양소를 그게 시멘트예요. 근데 그 시멘트를 갖고 이렇게 내가 뭐 예를 들면 피부세포, 혈액의 적혈구, 뭐 뼈의 세포, 뭐 간세포, 폐세포 다 만들잖아요. 이걸 만드는 게 바로 줄기세포입니다. 줄기세포라고 그 씨앗이 되는 세포죠. 우리 몸 전체에 다 있어요. 뭐 혈액에도 있고 뭐 피부 상피세포, 뭐 피부 뭐 혈액도 28일, 근육 같은 경우는 한 4-5개월 죽으면 다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 줄기세포가 있어 갖고 얘네는 그냥 고정불변된 세포가 아니고 새끼세포예요. 얘네들이 영양분을 쭉쭉 빨아당겨서 분화가 되면서 우리가 몸에서 필요한 세포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는 적혈구가 필요하다. 여기는 피부가 필요하다. 여기는 뼈가 필요하다. 이게 다 줄기세포가 기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줄기세포가. 근데 줄기세포가 이상하게 삐딱하면 그게 암세포예요. 옛날에 그 유명한 대장암 포겔슈타인이라고 이 사람이 또 암이 왜 생기는가? 줄기세포가 삐딱선을 탄 게 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줄기세포가 돌연변이를 아주 이상하게 바꿔갖고 그냥 지 혼자 막 그냥 원래는 여기에는 적혈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얘가 고장이 나갖고 삐딱해갖고 내가 왜 적혈구가 돼? 나는 영원히 살고 싶어. 왜냐하면 세포들이 다 수명대로 살다 저절로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개체 전체의 건강이 유지되니까 늙고 병든 세포는 다 죽도록 프로그램이 돼서
줄기세포가 최종 분화되는데 이거를 거역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게 암세포예요. 삐딱선을 타갖고 주어진 수명을 거부하는 놈이 있어. 근데 다행히도 그거를 우리 면역 시스템이 T세포가 이렇게 관찰하다가 잡아 죽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기능이 떨어지면 얘네들이 그냥 쫙 그냥 막 이상한 세포가 막 2개, 4개, 8개 막 10억 개, 20억 개 막 자라는 거예요. 어느 날 덩어리 일으키고 그게 암이잖아요. 이 줄기세포가 삐딱선을 타는 게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려면 근데 문제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 안에서 줄기세포가 차지하는 포션이 확 줄어요. 결국은 줄기세포가 태아는 엄청 많아요. 몸 안에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줄기세포가 있고 이게 나이 들수록 이제 줄기세포의 숫자가 이 성숙된 다른 세포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줄기세포가 왕성하게 나올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아주 그 매직 같은 무슨 약이 있거나 이런 거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다 적용되는 거예요. 잘 먹고 골고루 음식을 잘 먹고 잘 자고 적절히 운동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고 잘 쉬고 그리고 환경 공해 말고 자연과 더불어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그리고 많은 애정을 베풀고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애정을 베풀수록 우리 몸의 면역이 확 올라가고 줄기세포의 기능이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건 뭐 이미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세포가 60조 개가 있고 줄기세포는 아마도 뭐 0.0001%도 안 될 거예요. 저만큼 나이가 들면 씨앗이 얼마 안 들어. 굉장히 귀한 존재예요. 골고루 다 섞여 있겠지. 근육에도 있고 위장 점막에도 있고 혈액에도 있고 골수에도 있고 눈에도 있고 머리카락 다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잘 다듬으려면 아까 말한 그런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그 상식들을 잘 실천을 하면 그러면 얘네들이 충분한 개수를 나이 들 때까지 유지하면서 우리 위근호들이 내 몸 안의 위근호 젊고 싱싱한 세포를 만드는 생산 능력이 있는 그게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나라도 쓰기만 하는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생산을 안 하고 그냥 세금이 됐든 뭐가 됐든 먹고 쓰기만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거 어떻게 발전을 해요. 위근호가 잘 돼야 하는 거예요. 빈이 나쁘다, 부가 나쁘다 얘네들끼리 맨날 싸우는 게 아니고 빈이든 부든 이렇게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위근호가 나와줘야 돼요. 부자라도 위근호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자는 추앙받아 마땅하죠. 얼마나 좋아요. 세금 내고 고용 창출하고 달러 벌고 가난해도 머리가 좋고 의식이 발라갖고 긍정적이고 사회를 인정하고 그리고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그래갖고 대접받고 이런 사람들이 잘 뻗어나갈 수 있게 사회가 북 뜯어주고 뭐 이래야지. 이거를 맨날 뭐 보유세 몇 프로네 네가 나쁜 놈이고 너가 뭐 자본주의를 모르고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고 딱해 사는 얘기 딱해서 저야 이제 뭐 체제의 그 열매를 많이 누린 사람이니까 저도 나름 고생은 했지만 우리 후학들은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내용이 소박하다고 이제 아델라이드 님이 그럼요. 뭘 대단한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뭐 세계보건기구나 뭐 이런 권위기관에서 다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죠. 지금 얘기한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줄기세포가 여러분 몸이나 저한테 있는데 이 퍼센트가 전체 세포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스몰 포션이고. 근데 이게 나이 들수록 막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뭐가 잘 안 낫는 거예요. 이게 빨리 리페어가 안 돼요. 검버섯이든 어디 궤양이 돼서 파이든 뭐 빨리 수복이 돼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위근호입니다. 우리 몸 안에
줄기세포의 씨앗들이 활발하게 다니면서 고장 난 데를 척척 고쳐 주고 점막도 척척 재생시켜 주고 적혈구도 척척 만들고 뭐 T림프구도 척척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건강하잖아요. 이현정 님이 신장내과 뭐 그 비욘드의 신장내과 나온 분들 좋은 분들 많아요. 한번 쳐 보시면 다 믿을 만한 분들이에요. 제가 좋은 분들만 다 많이 모셨으니까요. 음. 그래요. 네. 프린세스 줄 님도 오셨는데 지금 뭔가요? 서 거든 야마나카 노 2012 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다. 이분의 업적이 뭐죠? 이게 잘 모르겠네요. 저도 오래돼 갖고. 미안합니다. 네. 함생 님은 주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피부 미용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죠. 어 네. 오늘 뭐 또 칭찬을 많이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그 사람들이 똑똑하고 억척이잖아요. 적극적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큰 장점이죠. 또 SNS로 좋은 취지로는 단합을 잘하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에 가진 사람들이 이제 솔선해야 돼요. 3대 4대 5대 이렇게 뭐 자기 자식을 챙기는 건 인지상정이니까 옳은 얘기긴 한데 적어도 어느 한계를 인정을 하고 나름 올바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군대도 좀 가고 희생을 솔선해서 해야죠. 그리고 사생활도 좀 가능하면 좀 칭찬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왜냐면 많이 누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남들은 돈 벌기 얼마나 어려운데. 그리고 국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애를 좀 많이 쓰고 경영도 좀 잘하고 저 트럼프가 막 뺏어가려고 난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만 우리 걸 지키려고 해야지 잘 됐네. 울고 싶었는데 뺨 맞았네. 다 도망가야지 하고 그냥 기업의 알맹이를 쏙 빼서 외국으로 나가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사회 다수 있는 분들은 그 철진한 계급 투쟁 같은 걸로 현혹되지 마시고 또 포퓰리즘에 휩싸이면 안 되고 당장은 달콤해도 긴 미래를 볼 때 결국은 우리 후손들이 다 갚아야 되는 거다. 그리고 결론은, 결론은 지금 좀 어려워도 미래의 국부의 원천이 되는 각계의 머리 좋은 위근호들이 있지요. 아까 말한 우리 사회, 우리 몸의 줄기세포들이 아 '나도 할 수 있다. 한국 땅에서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할 수 있게 세제나 정책이 지원을 해 주고 먹고 사는 문제, 아기도 갖고 결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될성부른 잎에 좀 파격적인 지원을 좀 해 줘야 돼요. 이걸 그냥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면 미안한 얘기인데 미래는 없습니다. 그 위근호들이 100 사람, 1000 사람, 10,000 사람의 몫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참 요즘 이제 저도 뭐 우리나라가 잘 되길 바라니까요. SNS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께 좀 하소연 겸 좀 뭐 말도 안 되는 주제이긴 합니다마는 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뉴스 잉글리시 님이 "한국인은 특별하지 않다. 타이완, 싱가포르 등등 한국인만큼 열심히 사람들 널려 있다. 인도에서도 소수 매우 성실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돼 버렸네요.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특별했죠. 그 어려운 시절에 유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고. 근데 요즘은 한국인 특유의 근면성이 좀 쇠퇴한 감은 있어. 그래 특별하지 않다는 말도 와 닿네요. 그러니까 더 분발해야 돼요. 윤희 님도 "미국 살지만 한국이 잘 되길 바란다." 그럼요. 그럼요. 우리나라가 잘 돼야죠. 아직 뭐 너무 실망할 단계는 아니고요.
음 프린세스 줄리 님이 각주를 많이 달아 주시나 보네요. 감사하고요. "계룡남이 나오기 힘들다." 베제크 님. 요 부분은 다 같이 좀 고민을 해 봐야 돼요. 다 같이 좀. 이 교육 제도를 저는 지금처럼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 수시 제도 이런 거 저는 좀 과격하더라도 뭐 헌법에 어긋난다. 헌법도 뭐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건데 이거를 정말로 계룡남이 가능하게 저희 때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 동기 가운데 경상도 봉화 또 어디더라? 거창. 거창에서는요. 시험에 합격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신호등을 처음 봤대요. 나 그게 웃겨 죽겠어. 지금 이제 여기 서초동에 이제 내과 의사로 개업한 앤데 신호등을 처음 보는데 그 시골 무지랭이 애가 지 혼자 수학 정석 뭐 성문 영어 공부해 갖고 서울의대 척척 들어왔다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아 저 신야하고 그분이 성체 줄기세포 만능 유도 만능 줄기세포 iPS 세포를 한 분이구나. 그러네요 진짜. 네. 오늘 핵심인 줄기세포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배아줄기세포로 이제 윤리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아니고 윤리 이슈를 없앰 성체 줄기세포 그중에서도 iPS 유도 만능 줄기세포 이쪽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분이고 그래서 우리 모든 몸의 부위에 줄기세포가 0.0001% 정도 있어요. 걔네들이 숨을 씨앗이죠. 우리가 먹은 밥이나 영양분을 빨아당겨 갖고 필요한 세포로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젊고 싱싱한 세포로. 얘네들이 씨앗이 돼서 부스팅을 하는 겁니다. 각각 부위에서 그 위치에 맞는 분화된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다 중요하지만 개체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세포라도 여기 뭐 내 이마에 있는 피부 세포 이런 거야 몇 개 떨어져 나가도 내가 죽고 사는데 무슨 문제 그거보다는 뭐 내 몸의 T 림프구의 뭐 줄기세포 이런 것들은 면역에 중요하니까 이런 줄기세포는 잘 보존해서 씨앗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거 뭐 덜 중요하니까 무시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 또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이고 참. 네. 오블리스 오블리지 중요하죠. 어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안타까워. 배달하는 분들 보면은 저도 이제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배달하는 분들이 이렇게 SNS에 올린 거 보면 좀 "있는 동네가 착하더라." 뭐 이런 얘기 올립니다. 그게 근데 이제 마음 아프지만 좀 일부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가난한 분들이 다 뭐 나쁘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나 어느 정도 경향성이 있더라. 뭐 이렇게 인사도 하고 엘리베이터 문도 잡아 주고 뭐 친절하게 안내도 해 주더라.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런 좋은 환경이나 좋은 품성을 그들만의 리그로 묶어 두지 말고 사회 전반적으로 더 확산이 돼야죠. 며칠 전에 뭐 저가 이렇게 집사람이 두쫑코 하나 사 주고 싶어서 기다렸다 뭐 3개 제가 인제 사 갖고 올라갔는데 저희 아파트에 젊은 처음 본 경비 아저씨가 있더라고요. 원래는 저하고 제 아들하고 집사람하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하나 드렸어요. 근데 되게 고마워하더라고. 그래 갖고 자전거 타고 나올 때 일부러 나와서 문도 열어 주시고 그러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좀 가진 자들이 좀 양보하고 올바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부담이 필요하다면 어떡하겠어요.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부담을 해야죠. 지금도 뭐 세제 예상 많이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더. 오케이. 그래요 여러분. 아이고 타펠은 경비들이 젊지 않나요? 젊긴 한데 저는 좀 마음이 아픈 게 그 왜 그러나 모르는데 여름이나 겨울에 보면은 그 공용 현관이나 이게 좀 더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좀 더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공동 경비를 아낀다고 입주자 대표회의나 이런 데서 좀 그런 쪽 경비를 인색하게 쓰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게 잘 산다고 알려진 사람들 동네면 그러면 그 현관문 딱 들어가면은 그 데스크에 일하는 분들도 좀 시원하게 여름에는 에어컨도 좀 세게 틀고 또 겨울에는 좀 난방도 좀 시원하게 해 줘야 하는데 늘 그게 아쉬워요 늘. 늘 그게 아쉬워. 아이고. 음. 네.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네. 존 패트리치 님. 엘리베이터 똑같이 쓰고요. 그래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거 제 개똥 철학을 막 떠드는데도 그 알겠죠 여러분? 위그노가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몸 전체에서 줄기세포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젊고 싱싱한 세포를 만들어내는 생산을 담당하는 중요한 세포다. 우리 사회에도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고 뭐 똑같이 투표권을 갖고 다 복지 혜택을 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한정된 자원으로 나라 전체의 파이가 커지려면 그게 궁극적으로 나한테도 많이 돌아오니까 그러려면 우리 사회의 위그노들 그분들이 어 좀 더 북돋아질 수 있게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아주 뼈저리게 합니다. 어 그러네요. 네. 자 손봉선 님, 유무연 님, 또 김장 님, 또 GW 베이식 님, 푸른별 우주 님, 또 처음 뵙는 분도 많이 오시네요. 소다 님, 보험 진료받아 돈 되겠어요. 글쎄 요즘 뭐 실제로 피부에 뭐 염증이나 그 어디 아파 갖고 피부과 가면 눈치 보인다니까요. 다 돈 되는 미용 피부만 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거 끝물이에요. 미안한 얘기인데. 너도 나도 다 지금 공장용 피부과 막 도입되면서 단가가 그냥 워낙 떨어져 갖고 네 베제크님 아파트는 아주 착한 아파트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 이제 네 한 분만 후리지아 님이 "70대 췌장에 물혹이 있다." 네. 1 년에 한 번 한 2년 연속으로만 해 보고 그다음에 그냥 무시하세요. CT 자체도 많이 찍는 건 안 좋고요. 물혹은 대부분 양성이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 그냥 얼굴에 점 하나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 박현진 님, 클레어 3867 님, 사자말 님 어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 홍쇼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해도.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